오늘 제목이 루스 코리안 이즈 백인데 왜 영어로 썼을까 하는 거는 이게 미국 이슈라서 저 말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말이 나오기는 배경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성이 경찰의 진압 끝에 사망했습니다. 이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 그의 목을 8분여간 무릎으로 밟은 끝에 그는 질식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플로이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이 모든 과정이 담긴 영상이 SNS상에서 유포가 되면서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한 분노가 일었고 이것은 현재도 계속해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는 그런 시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위가 가끔 가다가 일부에서는 약탈이나 폭동, 방화 등으로 발전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가 미국에서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미국 인터넷상에서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던 루스 코리안이라는 그런 밈, 유행어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실제 트위터나 어떤 미국의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사진을 가져본 건데요. 퀄리티가 한두 사람이 얘기해서 나오는 그런 퀄리티가 아니죠. 여기 PPT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은 Defending LA since 1992라고 써있는데 이 루스 코리안이라는 말의 어원은 1992년 LA 흑인 폭동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내면의 백인 경찰관이 무죄 판결을 받자 분노한 흑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LA 흑인 폭동의 배경인데요. 지금의 조지 플로이드 사태랑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하죠. 인종차별에 대한 오랜 불만은 1992년에도 약탈, 폭동, 강화 등으로 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엉뚱하게도 한인들이었습니다. 3일에 거친 폭동의 결과 총 4억 달러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의 피해가 한인 상점들의 피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흑인들은 이러한 미국 주류 사회에 대한 불만을 한인들에게 표출했을까요? 그 원인은 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존에 존재하던 한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입니다. 90년대 초 LA에서는 한인들이 흑인 거주 지역의 상권을 거의 장악했습니다. 흔히 게토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게토는 당시에 흑인들은 정치적인 평등은 얻었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평등까지는 해소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적인 하위 계층에 있었고 이러한 하위 계층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흑인 거주 구역은 자연스럽게 우범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범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만큼 한인 상점들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었고 또한 흑인들도 어떤 흑인들이 범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긴 하지만 또 모든 흑인이 범죄자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는 한인 상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언론에도 굉장히 보도가 될 정도였는데요. 이때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991년에 발생한 두순자 사건인데요. 이 두순자 자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재미교포인데 이분이 상점 주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LA에서요. 그런데 이때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라는 소녀가 주스를 사려고 했는데 그녀가 주스를 사고 가방에 넣는 것을 이제 훔쳐가는 것을 오해한 두순자 씨는 라타샤 할린스와 말싸움을 벌이다가 결국에 갖고 있던 호신용 리볼버로 그녀를 쏴버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망했고요. 이 사건 자체도 두순자 씨의 오해에서 비롯이 됐는데 여기서 또 미국에 만연해 있던 인종차별의 기제가 발동을 합니다. 이 사건이 재판에 올려졌는데 판사가 최고형을 구형한 검사의 말을 듣지 않고 두순자 씨에게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겁니다. 당연히 흑인들은 이 판결을 납득하지 못했고 한인과 흑인 간의 인종 갈등은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힙합이 하나 있는데요. 이 LA 출신의 아이스 큐브라는 래퍼가 만든 블랙 코리아라는 곡입니다.
여기 가사가 굉장히 직설적이죠. 그리고 이 가사는 실제로 몇 달 후에 현실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피해 원인 한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은 치안의 공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경으로 인해서 LA 흑인 폭동이 발생을 했는데 당시 LA 경찰은 백인 거주 지역만을 보호를 하고 한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코리아타운은 공권력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한인 코리아타운은 백인 밀집 지역, 버벌리힐스, 그리고 위에 동그라미 안 쳐있지만 위에 할리우드가 있죠. 어떤 백인 상류층들이 가는 지역의 어떤 교통의 요충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흑인들이 폭동이 발생을 했을 때 백인들의 거주구역으로 나아가다가 백인 거주구역에는 공권력이 있으니까 진출을 못하는데 한인타운에서만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한 거죠. 안 그래도 이들에 대해서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았는데 여기까지 왔겠다. 이제 이들에 대해서도 어떤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인 상점들은 어떤 공권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스스로 무기를 챙겨서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이 그 당시의 모습을 담은 자료인데요. 코리아타운의 옥상에는 기관총, 권총, 샷건 등으로 무장한 한인들이 폭도들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대다수 남성들이 군 생활을 경험했던 제비교포 1세들의 조직력은 미국인의 사회에서도 상당히 큰 인상을 남겼는데요. 여기서 이제 루프 코리안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지붕 위에 올라와서 스스로 이제 총기로 무장하고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는 모습. 이것이 이제 루프 코리안의 직접적인 어떤 의미라고 들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 루프 코리안이라는 말이 28년이 지난 지금 대두가 됐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시위가 이어났을 때 일부가 폭동으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상황이 백인 보수주의자의 시각에서는 어떤 인종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로 인해 벌어지는 그런 선의의 피해들의 프레임을 맞춰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피해를 입는데 우리도 옛날에 루프 코리안처럼 스스로 무장을 해서 자신을 지켜야 되지 않냐, 혹은 우리도 루프 코리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맥락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루프 코리안이라는 말은 주로 미국인 백인 중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띈 웨트들들 사이에서 언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그들의 정파적인 성향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미국 수정헌법 제2조가 미국 안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헌법 2조는 만들어진 지가 1791년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총기 난사 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고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안에 있는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 총기 난사를 옹호하는 수정헌법 2조가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백인 보수주의자에게 있어서 루프 코리아는 어떠한 수정헌법 2조를 잘 따른 어떤 모범적인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율을 갖춘 민병대의 신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미국 보수주의자들, 백인들은 루프 코리안을 폭도를 막아내는 용병이나 혹은 마블 코믹스에 등장하는 영웅과 같은 시각으로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맥락의 왜곡입니다. 네, 지금 루프 코리안이라는 밈이 발생한 LA 폭동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일부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공권력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루프 코리안의 본질은 어떤 공권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덧씌운 어떤 폭도들을 진압하는 용병들과는 상당히 다른 맥락이죠. 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두 번째는 인종차별의 은폐입니다. 당시 한인들이 공격을 받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백인들이 주류가 있는 LA 경찰들이
한인타운을 보호하지 않고 백인들만을 보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인들 또한 어떤 인종차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백인 보수주의자들이 이러한 재미 격포들을 두고 이제 와서 어떤 모범 소수인종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모델 마이너리티라는 영어 표현이 자주 사용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가해자였던 자신들의 어떤 선세대에 대한 잘못을 덮어두고 어떤 굉장히 인종차별에 대해서 은폐를 하고 일부에만 입맛에 맞춰서 조명을 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책임 면피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앞서서 말씀드린 백인들에 대한 LA 흑인 폭동과 굉장히 유사한 배경에서 벌어졌는데, 이때 재미교포들에 있어서 이때 기억은 굉장히 트라우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비슷한 상황에서 또 꺼내낸다는 것은 어떤 시위의 본질을 가릴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한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비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가 아니냐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래퍼 아이스큐브가 블랙 코리아라는 곡을 통해서 당시 재미 교포들을 비판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곡을 발표한 직후에 아이스큐브는 한인들에게 사과를 했고요. 2018년에는 내한을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의 잘못된 가사가 담긴 곡을 무르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흑인들도 어떤 한인들도 인종차별의 피해자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죠. 최근 뉴스 기사의 일부는 루프 코리안을 어떤 이러한 구조적인 맥락에서 보지 않고 단순히 백인들이 치켜 올려주니까 좋다, 이것이 한인들의 어떤 저력이다, 한인들의 징병제로 인한 이러한 군사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하는 그러한 일부 기사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맥락을 살펴보면 결코 웃어넘길 수는 없는 사실들이 숨어 있는데요. 앞으로 루프 코리안이라는 말을 접하게 된다면 앞으로 말씀드렸던 그러한 과거의 맥락들도 함께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